아이고,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굶을 수 있는지 아시면 놀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지방을 태워준다고 말하는 좀 의심스러운 다이어트 약이나 차 또는 바디크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살을 빼는데 가장 위험한 방법 중 하나는 장기간 동안 단식을 하는 것인데, 무려 1년이 넘도록 단식을 한 남자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말할게요. 한 번 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절대 살을 빼는 방법으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죠. 1965년 27세의 앵거스 바비에리는 스코틀랜드 던디에 있는 메이필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피시앤칩스 가게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죠. 아마 튀긴 음식을 많이 먹은 것이 그의 비만의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 그의 몸무게는 207kg이었습니다. 그는 살을 빼기 위해 단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가족들은 주저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매우 세심한 의학적인 감독 하에 진행되어진 거예요. 처음에 바비에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단식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짧은 단식이 긴 단식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이필드의 의사들은 그가 40일 이상 단식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고했죠. 하지만 며칠이 몇 달로 바뀌었습니다. 바비에리는 40일이라는 제한 날짜를 넘기고도 계속 단식을 했는데, 그건 그의 건강 상태가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바비에리는 목표로 하는 몸무게가 있었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그의 결심은 매우 굳건해 보였죠. 하지만 목표만이 다이어트를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의사들의 역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체중 감량의 여정 동안 바비에리는 칼륨, 나트륨과 비타민 보충제를 먹었습니다. 음식으로부터 어떤 영양분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음료까지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저칼로리의 음료만 마셨습니다. 그것들은 생수와 차, 블랙커피였는데요. 나중에는 약간의 설탕이나 우유도 넣어서 마셨죠. 비타민 다이어트는 효과가 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비에리는 굳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할 만큼의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거든요. 의사들이 그를 지켜볼 수 있도록 초창기에는 병원에 있었지만 나중에 그의 몸이 단식에 매우 잘 적응하게 된 뒤로 그는 퇴원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중에 한 명은 환자들이 되게 먹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기 힘드니까 계속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비에리는 엄청난 의지를 보여줬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단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의 혈액의 포도당 수치가 매우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포도당은 음식으로부터 얻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고, 수치가 낮다는 것은 그의 몸이 굶주린 상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단식하는 상태로 사는 것이 그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비에리가 한 유일한 일은 아버지의 피시앤칩스 가게를 그만두는 것이었는데요. 계속 일한다면 유혹을 참기가 힘들어서였죠. 1966년 7월 11일에 앵거스 바비에리의 놀라운 단식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382일의 단식 후에 그는 무려 125kg을 감량하고 그의 목표인 82kg을 달성했죠. 그는 1년하고도 17일 동안의 단식에 성공해서 역사상 가장 긴 단식을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 세계기록에 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1년이 넘게 굶었으니 단식 후에 바로 풀코스로 먹었을걸? 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과식을 했다면 그의 몸은 식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바로 토했을 거예요. 바비에리는 아침 식사로 단지 삶은 달걀 하나와 버터를 바른 빵 한 조각,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의 간단한 식사를 정말 즐겼고 금방 배가 불러졌다고 하네요. 또한 약간 힘이 없는 증상 외에는 다른 부작용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오랜 단식 끝에 바비에리는 스페인에서의 휴가와 그의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조심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었죠.
그는 일반적인 음식과 식사량을 지키면서 천천히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가진 엄청난 의지력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형식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382일 동안이요. 하지만 모두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체중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사들은 이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요요 현상 때문에 곧바로 다시 찌게 되죠. 그 말은 즉 몸이 살이 빠진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바비에리는 정상적인 식단으로 돌아간 후에도 단지 7kg의 몸무게만 늘었을 뿐입니다. 앵거스 바비에리는 나중에 영국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가 비록 이 놀라운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기네스북은 다른 사람들이 이 위험한 행동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기간의 단식을 기록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례는 매우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의 몸은 음식 없이도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2012년에 호주의 작가이자 과학 해설가인 칼 크루젤리키 박사는 라디오에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는 바비에리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식 없이 살 수 있었던 화학적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사에 따르면 2-3일간의 굶주림 후에는 신체가 저장된 지방을 연소해서 에너지를 얻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지방 분자들은 포도당으로 변환될 수 있고 제가 앞서 말한 연료가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인간의 신체는 저장된 지방이 몸에 남아있을 때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신체가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장된 지방으로 신체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건강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비에리는 영양 보충제를 먹고 매우 세심하게 관리를 받아야 했어요. 또한 과학자들은 이 굶주림 메커니즘이 생물학적이고 진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대 조상들은 음식이 가득 찬 냉장고나 길 모퉁이의 식료품 가게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사냥을 하거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으러 나설 때 먹지 않고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단식은 겨울에는 훨씬 길었고 심지어는 몇 주씩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는 이러한 환경들에 적응했습니다. 음식 없이 지내는 긴 시간 동안 호흡이나 심장 박동 같은 신체 내부의 활동들은 매우 느려졌죠. 신체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도록요. 하지만 겨울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몇 년씩 계속되지는 않았죠. 일단 원시시대 사람들이 음식이 적거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먹고 나면 그 모든 신체 활동들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단식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단식의 초기 단계에 정신이 매우 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치 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역시 진화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양실조에 걸린 두뇌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했던 때는 바로 이 배고픈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신체가 음식을 먹지 못했을 때 두뇌도 활동하는 것을 멈췄다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1년 내내 무제한으로 음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은 꽤 타당하게 들립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이로운 금식과 섭식의 자연적인 체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조상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몇 달 이상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앵거스 바비에리의 사례가 의학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인 거죠. 오늘날까지도 40일 이상의 단식이 이점이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위험하다는 증거들이 훨씬 많죠. 비록 과거 60년대 의사들이 이 사람의 위험한 여정을 기꺼이 돕기는 했지만 바비에리가 의사들이 돕지 않아도 단식을 할 거라고 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고요.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건강한 체중 감량에 관한 한 더 안전한 선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의사들은 환자에게 영양사들을 배치시켜 줄 수 있고 환자의 생활 양식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안전하게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식이요법과 운동 계획을 짜줍니다. 그것은 즉 굶어서 살을 빼는 것은 확실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의리의 앵거스 바비에리의 놀랄만한 단식 기록의 사례를 인간의 신체가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서 볼 수 있겠죠.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와 공유하세요. 잠깐, 감자튀김 드시러 가시는 건가요? 아직 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2000개 이상의 유익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전이나 다음 영상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